2025년 크리스마스는 홍콩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사실 추운 겨울 여행지는 몇 군데가 정해져 있죠. 완벽한 겨울의 홋카이도, 그리고 만만한 동남아, 여름이 그리우면 남반구 쪽으로 가면 되고요. 애를 키우는 입장이면 다들 이해는 되실 거지만 5시간 이상 비행을 하게 되면 사실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도 어른도 장거리 여행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올해는 애도 좀 컸으니 디즈니랜드를 체험시켜주기로 했어요. 저는 4살에 도쿄 디즈니랜드를 다녀왔으니 40년 만이네요. 첫날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이트 투어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어를 미처 생각하지 못해 바보같이 택시를 타고 홍콩섬에서 침사추이로 이동을 했고요. 투어 비용과 택시비를 합친 20만 원 정도를 공중분해시키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특히 여행지에서는 수많은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날 일이 떠올라서 기분이 좋지 않네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바람은 몹시도 많이 불었고 날씨는 비교적 쌀쌀한 편이었어요.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보던 홍콩 야경을 직접 보니 참 뭐랄까 그 동방신기에 곱디고 임청하는 할머니가 되었고 황비용을 흉내내던 어린 소녀는 애딸린 후남이 되었습니다. 슬프죠. 숙소로 돌아오기가 아쉬워서 그 헤리티지 1881이라는 곳에 가서 사진이나 몇 장 찍고 간단히 맥주 한 캔 마시고 잤습니다. 사실 애를 데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후속 비행기를 탈 수가 없으니까 하루가 참 짧게 느껴져요. 그리고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해서 체력이 가장 좋은 여행 초반에 디즈니랜드 일정을 넣었고요. 음식을 가리는 애 덕분에 아침부터 고기 반찬 셔틀을 하는 나란 아빠놈은 부지런히 걸어가도 될 거리를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잠시 헤매다가 겨우 도착한 요시노야에서는 키오스크를 못 쓰고 친절한 홍콩 총각 한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밥 셔틀을 성공했어요. 10시에 출발하여 디즈니랜드까지 1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니 장대비가 내렸지만 잠시 후에 소강을 하였고 여행 오기 전 한 달 동안 주입시킨 디즈니 플러스의 수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는 겨울왕국 존이죠. 거기로 바로 갔어요. 미디어 노출은 최선으로 하는 편이지만 엘사랑 울라프를 알아보면서 좋아하는 아들 덕에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저씨가 더 즐거웠어요. 27년에 개봉 예정인 겨울왕국 3편 목주 이케 나의 엘사. 점심 식사는 코메 카페에서 했는데 똥맛 카레와 카레맛 똥을 먹었어요. 다시 가게 되면 로얄 뱅키톨에서 맛있는 것만 먹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무사히 식사를 마쳤으니 토이스토리 구역으로 가서 슬링키 아시죠? 그 스프링 모양의 강아지를 타고 날씨가 좋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확실히 오전보다 사람이 많아져서 1시간 이상 대기하면서 어트랙션을 즐기기에는 애가 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퍼레이드도 좋다는 평이 많았지만 사실 저희는 라이온킹 뮤지컬을 본 게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로얄 뱅키톨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어두워져 찬란해진 디즈니랜드를 돌아보고 불꽃놀이를 마지막으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이날은 고기죽 셔틀을 하기 위해서 숙소에서 비교적 가까운 신기콘지를 방문했어요. 테이크어웨이는 옆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할 수 있었고요. 저희는 부구본햄이라는 호텔에 묵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방도 넓고. 그리고 초이홍 과학박물관 서구룡 문화지구가 일정의 전부였기 때문에 이날은 비교적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초이홍 아파트 주차장은 말 그대로 주차장 옥상이었고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사진 찍기에는 참 좋았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지. 식사를 하고 과학박물관에 가려고 했지만 어제의 디즈니랜드 일정이 힘들었는지 애가 기절을 하더라고요. 아들 녀석은 공원에 도착하기 전부터 한 3시간을 내리잤는데 식당을 예약하지 않았으면 다음날에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구룡 문화지구는 예술작품과 문화 행사를 위한 공간인데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홍콩임에도 이 넓은 부지를 아파트 건설이 아닌 문화 공간으로 쓴다는 점이 참 놀라웠어요. 저녁 식사는 야경 맛집이라는 에이저 80에서 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맛은 그냥 저냥 그랬습니다. 뷰는 좋은데 예약을 해도 1시간밖에 안 되는 식사 시간, 그리고 저한테는 그저 흔한 쇼핑몰에 입점한 가격대 높은 식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냥 별로예요. 미슐랭 널리고 널린 홍콩에서 굳이 저기를 갈 에이씨. 지난밤 숙소로 돌아온 뒤 햇반 한 공기를 김에 싸서 뚝딱 해치운 아들이 컨디션을 회복하였습니다. 여유롭게 요시노야에서 카레 셔틀을 하고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로 향했습니다. 람퐁유엔의 밀크티, 타이정의 에그타르트, 창힌키의 딤섬 3종 세트를 한 큐에 찍먹할 수 있는 곳인데 되게 편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인터넷으로 젊은탱구리 딱따구리 난리치는 음식들이 실제로 먹어보면 아무 감흥도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경험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여행지에서 각종 많은 음식을 접하는 편이고, 나이가 들수록 여행 한번 다녀오면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보면 어릴 적 이해가 되지 않던 양이 적고 맛있는 비싼 음식이 이해가 되는 어른이 된 것 같네요. 늙은 거지 한마디로. 자연 위주로 여행만 추구하는 입장이었지만 가끔 정신없이 복잡한 도시로의 여행도 색다른 감동을 주기에 홍콩의 빽빽한 건물 속에서 미어터질 듯한 트램을 타고 가도 언제나 즐거운 뽀로로가 된 느낌이랄까요. 역시 노는 게 제일 좋아. 놀려고 태어났지 일하려고 태어났지. 점심 식사는 원차이에 있는 시스터와의 비프 누드를 먹으러 갔습니다. 자리는 좁고 웨이팅이 많은 업장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애 밥 먹이고 있으니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곳엔 요즘 유행하는 아동 혐오자는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애 교육을 잘 시킨 게 크긴 하죠. 자, 식사를 마치고 푸드홀릭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마사지를 받고요. 공원에서 잠시 쉬었다가 버스를 타고 빅토리아 피크로 향했습니다. 부가건프라고 피크에서 홍콩 야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는데요. 계속 중식만 먹으니까 좀 느끼하기도 했고, 여기는 양식집이거든요. 사실 야경은 유리에 비친 실내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피크타워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야경을 보는데 무리가 없으니 굳이 전망대를 안 올라가도 되고요. 피크 트램 또한 사람이 바글바글 엄청 많으니 15분 버스를 타고 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짧은 홍콩 여행이 끝났어요. 처음 아이와 함께한 여행이 두 돌이 되기 전 오키나와였는데 여행 첫날에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집에 가고 싶었어요. 두 돌이 되기 전에 사실 여행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까지 우정이고.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말귀도 다 알아듣고 관광장소에서 조용히 있을 줄도 알고 제법 감정을 다스릴 줄도 알게 잘 자랐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여행을 함께 하겠지만 점점 난이도는 낮아지겠고, 그리고 언젠가 아들과 단둘이서 세계 일주를 할 예정이에요. 싫다고 해도 데리고 가야겠죠? 얼마나 좋은데, 공짜인데. 물론 그때가 되면 저도 늙고 아들은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 짐꾼으로 쓸 생각이지만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부모님의 시간이 다하게 되면 저는 늙어 있겠죠. 뭐든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City is a